암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조선대병원과 함께하는 암 극복 프로젝트, 저는 연빛나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하는 질병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병원 내분비외과 마희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질병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유방암이 어떤 질병인가요? 유방이라고 하면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과 유선을 받쳐주는 지방, 림프관 등 유선 조직이 있는데요. 이 유방은 유선과 유선 조직에서 모두 암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유방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발생률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6,000명의 환자가 있었고요. 2006년에는 12,000명으로 2배가 늘었고 2021년에는 34,000명이 발생하면서 네. 처음으로 3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 암의 1위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또 유방암은 제가 이제 여성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환이다 말씀드렸지만 남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똑같이 유선과 유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0.6%의 남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알아채시는 건지 혹은 뭐 여유증이 있는 분들은 더 뭔가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우리 남자 환자분들은 여자와는 좀 다르게 유선이나 유선 조직이 많지는 않고 지방도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조기에 빨리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체 유방암이 생기는지도 짚어볼게요. 뭐 복합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어떤 원인이 뚜렷하게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생활 습관의 변화하고 늦은 결혼, 출산력의 저하, 그리고 또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서 또 이른 초경, 늦은 폐경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지면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리하는 기간이 길면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이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여성 호르몬과 유방암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유방암은 유방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이 붙게 되면서 활발하게 세포 증식이 일어나면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폐경 이후에 발생한 유방암이 약 53%로 절반 이상이고요. 사실은 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몸에는 여성 호르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또 그동안 이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유방암의 빈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폐경이 됐다고 해서 이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좀 유방암이 발생하는 나이대가 있나요? 네, 대부분 4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방도 안 좋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고지방은 또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난소가 대표적인 기관이 있고요. 또 지방세포, 즉 지방 조직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지방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제품 먹으면 안 좋다.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식생활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유제품이 안 좋은 건가요? 실제로 네.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그 같은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특정 식품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고지방식품, 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비만이 늘어나게 되면은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적절한 체중 관리도 필요하겠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방암의 경우도 되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유방암이 커지고 있어도 통증이 없어서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방암이 크기가 유방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사실 좀 미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리 발견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질 확률이 높아질 텐데 자가검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멍울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언제 병원에 가는 게 좋을지 또 뭐 어느 정도의 멍울이 잡힐 때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멍울이 만져지는데 통증은 없다. 이렇다고 해서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멍울이 아주 딱딱하게 만져진다거나 멍울을 옆으로 밀어봤는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꽉 붙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만져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멍울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자연스러운 건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큰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건 우리의 원래 있는 유선 조직이고요. 손가락 3개로 가슴을 이렇게 쓱 밀어보면서 만져보시다가 뭔가 톡 하고 만져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게 멍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하는 네. 자가검진법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통증이 잘 없다 조기에는 하셨는데 그럼 내가 좀 아프다라고 통증이 느끼는 건 뭐 어느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개 피부까지 침범이 되면 그때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방의 피부를 보았을 때 갑자기 오렌지 껍질처럼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것처럼 보이거나 또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겁게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부 한쪽이 약간 안쪽으로 끌어당겨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피부 침범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 있다 얘기도 하잖아요. 유방암도 가족력에 영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가족력에 영향도 있고 특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공유하는 경우에 가족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일반적인 그 검진을 해야 될까요? 대개 5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국가검진으로 유방 촬영술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술을 가족력이 없다고 하면은 검진이 나오는 대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면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세 이상부터 유방 촬영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 유방 촬영술,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과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나뉘던데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상호 보완적인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유방 촬영술은 석회화 병변을 잘 찾아낼 수 있고 시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사용되고요. 유방 초음파의 검사는 유방 촬영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낭종성 병변이나 결절성 병변을 찾아내는 데 유리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유선과 유선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밀도가 높은 유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는 사실은 너무 조직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석회화를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는 덩어리 병변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이 있거나 미세석회가 있을 경우 추적검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미세석회라는 게 좀 뭔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세석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담석이나 요석 등 돌이 생긴 질환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가슴에도 마찬가지로 꼭 돌처럼 생긴, 그러니까 만져지는 정도의 돌은 아니지만 아주 모래알같이 작은 것들이 유관 내에 쌓여 있는 것을 미세석회화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게 뭐 이렇게 많아지면 암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많아서 암이 생긴다기보다는 대부분 암이 있는 자리에 미세석회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보통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알고 싶으면 초음파를 검사한다고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쉽게 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자가 검진을 좀 잘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해볼 때 유방암 검사하면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위치가 근처다 보니 뭐 심장이나 폐 쪽에 어떤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흉부 CT를 찍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암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유방에 희미하게 보이는 덩어리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흉부 CT 촬영하면서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할 때 혹이 있거나 뭔가 뭐 미세석회가 있을 경우에 추적 검사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뭔가 시술이 필요한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되게 석회와 벽면의 모양이나 또는 초음파에서도 유방 결절의 모양에 따라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에서 혹이 발견됐지만 양성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은 지켜봐도 되고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그대로 경과 관찰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양성으로 진단이 되면 혹시 악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2년 동안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쭉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얼마나 잘 알고 꾸준하게 잘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